여러분과 함께 10년 젊게 살기를 꿈꾸는 건강지킴이 세나킴과 우리 이쁜 빛나 인사드립니다. 나이가 들면 소변 참기가 정말 힘들어지고 더 힘든 것은 자다가 한두 번씩 꼭 일어나게 돼요. 숙면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았습니다. 저도 50대 후반에는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잡니다. 그래서 방광이 약해지면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방광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 이야기 우리 빛나와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최근 10년간 방광암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난해 발표된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2010년 방광암 환자 수는 1354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4895명으로 10년간 무려 38%가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방광의 주요 기능은 오줌을 저장하고 배출하는 것이죠. 우리 방광은 4컵 정도의 소변을 담을 수 있고요. 가득 차면 신경 말단에서 뇌에 신호를 보낸다고 합니다. 배출시킬 준비가 되면 방광벽이 조여지고 판막과 같은 근육이 열리면서 소변이 배출되는데, 이런 방광이 약해지면 신경인성 방광, 방광두공, 방광파열, 방광개실, 방광염, 방광결석, 방광암 등의 여러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광과 관련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와 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방광이 약해지면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요실금, 과잉성 방광, 요로 감염증, 방광염, 방광암이 있습니다. 먼저 요실금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을 말하죠. 기침을 하거나 웃을 때 나오기도 하고요. 소변이 갑작스럽게 보고 싶은데 참을 수 없는 것도 요실금이죠. 의외로 소변을 참지 못하는 분들을 저는 주위에서 여러 명 봤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지도 않고 젊은데도 말이에요. 광고에서 어른들의 기저귀도 파는 광고가 있잖아요. 그만큼 요실금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 변비가 있어도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고요. 임신, 출산 등으로 요실금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원인이 없어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방광이 약해지면 첫 번째 요실금이 있다면, 두 번째는 과잉성 방광으로 소변을 보고 싶은 충동은 대개 방광이 채워지면서 서서히 일어나는데, 과잉성 방광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소변이 보고 싶어 찔끔찔끔 소변을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잠자는 동안에도 3번 이상 잠에서 깰 수 있고요. 하루 8번에서 9번 이상 화장실을 가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귀찮고 또 밤에 3번씩 일어난다면 정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겠죠. 세 번째로 요로 감염증인데, 이것은 소변을 몸 밖으로 이끌어내는 기능을 하는데요. 박테리아는 요로를 통해 들어와서 요로를 감염시킬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방광에 염증이 생겨 부어오르거나 소변을 볼 때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로 감염증은 항생제로 며칠 안에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방광이나 요로의 다른 부분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요로 감염증에 의해 발생하지만 다른 질병이나 특정한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 국소크림, 스프레이 또는 다른 제품들도 방광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방광염도 요로 감염증과 같이 항생제로 치료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이런 질병들이 잦아지면 무서운 방광암에 걸릴 수 있겠죠. 5번째로 방광암은 방광의 특정 세포들이 통제에서 벗어나 성장해 종양을 형성할 때 시작된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제안할 수 있고요. 해로운 세포들을 죽이기 위해 화학 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방광암까지는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요실금, 다행성 방광, 요로 감염증, 방광염을 자주 앓게 되면 암까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예방법으로 첫 번째는 신선한 물 마시기입니다. 수분은 세균과 같은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특정 화학 물질을 제거해 방광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방광을 자극해 방광을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될 수 있으면 양을 줄이고 적게 마시는 게 좋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을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이상 마셔야 한다는 정보는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음식을 먹었는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어줬다면 물의 양은 당연히 줄어야 하고요. 저는 채소와 과일을 그래도 충분히 먹는 편이기 때문에 하루에 생수를 마시기보다는 보리차, 양파 껍질, 무말랭이를 프라이팬에 덮어서 그것을 끓여서 아침에 300ml 정도 한 잔, 잠자기 전 300ml 한 잔을 0.9%의 소금물을 먹고 자게 되니 내 몸에 수분은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수분이 충분한지 알 수 있냐고요? 저는 제 입 안을 보면 압니다. 자고 일어나도 저녁에 소금물을 한 잔 마시고 잔 날과 또 잃어버리고 마시지 않고 잔 날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소금물을 300ml 이상 마시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몸이 붓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주 맑고 아침에 일어났지만 입이 텁텁하거나 입마름이 없고 침이 가득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봤을 때 소변색이 너무 누렇거나 그렇지도 않고 적당히 노란 정도. 그래서 저는 제 몸에 수분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하루를 과일과 채소를 얼만큼 먹었는지 생각하고 너무나 많은 양의 물을 먹게 되면 오히려 수독증에 걸릴 수 있고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물 먹는 것은 내가 스스로 연습하고요. 아침 저녁으로 저처럼 0.9%의 소금물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200ml로 0.5%의 소금물을 시작해 보신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일도 없어지고요. 방광이 아주 튼튼해집니다. 소금물을 먹고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변을 참지 말고 충동을 느끼면 바로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책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과도하게 소변을 참는 것은 안 되지만 적당히 소변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 보는 것은 방광 건강에 좋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출하다 보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소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참고 집에 오면 1시간 반 정도 2시간 걸려도 차를 타고 오면서 막 화장실을 가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소변을 보고 싶은데 이 정도 생각이고 집에 와서도 문을 열자마자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이 되지도 않았고요. 이제 화장실을 가야지 이 정도 충분히 소변을 참아도 제 방광에는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제가 방광이 건강하다는 증거겠죠. 저는 제 방광이 건강하게 된 것은 소금물을 먹어서라고 아주 강력하게 믿고요. 지난번에 제가 오빠가 술을 먹고 간암에 걸려서 저 세상에 갔다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술을 끄는 것도 방광을 건강하게 했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는 케겔 운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방광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케겔 운동은 어떤 것인지 얘기 안 해도 다 아시죠? 특별히 시간 내지 않아도 설거지 할 때나 TV 볼 때 꼭 기억하시면서 케겔 운동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매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케겔 운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매일 하면 특별히 시간 내서 케겔 운동을 하지 않아도 내 방광은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체중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체중을 줄이려면 야채와 과일, 통곡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체중 감량으로 요실금이나 과잉성 방광을 유발할 수 있는 체중 증가를 막을 수 있고요. 또 변비도 생기지 않으니 건강한 방광으로 방광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활을 하면 방광암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병, 과체중, 내장 지방을 줄일 때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꾸준히 하면 방광암도 생기지 않지만 성인병과 어떠한 암도 내 몸속에서 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하게 100세까지 팔팔하게 청년처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빛나와 함께 찾아뵐게요.